김말자, 김말자. 그 김말자가 중학교 시절 순남을 매일같이 괴롭혔던 바로 그 김말자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처지에 있는지 확인해 보자.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자분들께는 이런 감동 이야기 먼저 전해드려요. 구독하시면 매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근교 고급 전원주택 단지에 이른 아침, 아직 이슬이 마르지 않은 정원에서 최순남이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올립니다. 올해 68배 순남은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깔끔한 실버 블라우스 차림으로 아침 신문을 펼쳐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화랑새 지소, 재개발, 수혜 지역, 집값급 등 순남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남의 집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그때를 떠올리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순남은 커피잔을 천천히 입가에 대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대 내가 누구 집 주방에서 기름때 묻은 접시들 닦으며 눈물 흘릴 때 손등이 갈라져서 피가 나도 참고 일할 때 언제 이런 집에서 아침 햇살 받으며 커피 마실 줄 알았겠나. 하지만 순남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린 상처가 꿈틀거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그 모멸감과 치욕의 기억들 말이죠. 특히 중학교 시절 매일같이 당했던 그 끔찍한 괴롭힘들이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져 있습니다. 남의 집 설거지통에 얼굴 박히던 그때, 밥을 먹으려 하면 밥상을 엎어버리던 그 애들. 내가 언제 이런 집에서 아침 햇살 맞을 줄 알았겠나. 정원 너머로 이웃 부인들이 산책을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순남은 자연스럽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건넵니다. 순남 씨,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정원이 정말 예쁘게 꾸며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공기 마시지 않으면 아까워서요. 나이 들수록 건강이 제일이잖아요. 순남은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 이 동네에서 나름 인정받는 주민이 되었죠. 중장년 여성들의 사교 모임을 주최하기도 하고 동네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여성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순남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최근 구입한 별장을 수리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해서 별장 관리를 맡길 생각입니다. 순남은 이웃들과 인사를 마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를 확인합니다. 내일이면 인력사무소에서 이력서들이 올 거야. 이번엔 정말 꼼꼼하게 골라야 해. 별장 청소와 정리정돈을 맡을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너무 젊으면 건방질 수 있고 그렇다고 너무 나이가 많아도 일을 제대로 못할 테니까요. 아무나는 안 돼. 내 별장을 맡길 만큼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어야 해. 그리고 예의를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순남의 성격은 어릴 때부터 완벽주의였습니다. 남들이 대충대충 넘어가는 일도 끝까지 파고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죠. 그런 성격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의 성공을 이루는 밑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순남은 재개발 바람을 타고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에서 허드렛일만 하며 살았던 순남이 이제는 고급 전원주택을 구입하고 별장까지 소유하게 된 것이죠.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했던 것이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신문을 다 읽은 순남은 정원 구석에 있는 장미꽃을 살펴봅니다. 아직 꽃봉오리 상태인 빨간 장미들이 곧 활짝 필 것 같습니다. 순남은 가위를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가지치기를 시작합니다. 예쁘게 피려면 불필요한 가지들은 쳐내야 하는 법이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필요 없는 건 정리하고 살아야 해. 그 말을 하면서 순남의 눈빛이 잠깐 차가워집니다. 마치 과거의 어떤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죠. 하지만 금세 다시 평온한 미소로 돌아옵니다. 순남은 장미 가지치기를 마치고
다시 의자에 앉아 별장 관련 서류들을 정리합니다. 내부 수리는 거의 끝나가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을 구해서 관리를 맡겨야 할 때입니다. 내일 오는 이력서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이 있을까? 나이도 적당하고 경험도 있고 무엇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면 좋을 텐데. 오늘도 순남에게는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걸 순남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곧 돌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순남이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 보낸 가사도우미 지원자들의 이력서가 아침 일찍 배달되었죠. 순남은 별장 거실에 앉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박영숙. 55살, 경력 10년. 나쁘지 않네. 순남은 안경을 쓰고 이력서를 자세히 읽어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력서도 마찬가지로 꼼꼼히 검토하죠. 하지만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보입니다. 너무 젊거나 경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추천서가 부실하거나 말이죠. 이 사람들로는 내 별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좀 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순남은 마지막 이력서를 집어듭니다. 그런데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춰집니다. 김말자. 68살? 사진을 보자마자 순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주름이 늘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기억 속 그대로입니다. 순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죠. 아니, 이 얼굴. 설마, 김말자? 그 김말자가? 순남은 이력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봅니다. 나이도 맞고 이름도 맞습니다. 사진 속 얼굴도 분명히 기억 속 그 사람과 닮았어요. 아니, 닮은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입니다. 중학교 시절 순남을 매일같이 괴롭혔던 바로 그 김말자 말이죠. 순남의 밥상을 엎고 체육복을 창문 밖으로 던지고 설거지통에 얼굴을 받게 만들었던 그 아이가 이제 늙은 여자가 되어 자신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럴 수가.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나? 순남은 이력서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어린 순남이 무릎을 꿇고 빌던 모습, 말자가 비웃으며 던진 잔인한 말들, 그리고 그때의 치욕과 모멸감이 고스란히 되살아나죠.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했던 년이 이제 내 집 청소하러 온다고? 순남은 잠시 망설입니다. 다른 사람을 뽑을까 생각도 해보죠.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죠.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둔 응어리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만나보자. 그년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를 기억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처지에 있는지 확인해보자. 순남은 인력사무소에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어요. 여보세요? 인력사무소죠? 네, 최순남입니다. 이력서 잘 받았어요. 그런데 김말자라는 분, 아내 그분요. 그분으로 결정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오시라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은 순남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늘은 맑지만 순남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복수심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어요. 며칠 후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남은 별장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립니다. 낡은 마티즈 한 대가 별장 앞에 멈춰서죠. 차 문이 열리고 후줄근한 옷차림의 여자가 내립니다. 허리를 조금 굽히고 있고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어요. 바로 김말자입니다. 순남은 창문 너머로 말자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과거의 그 건방지고 거칠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저 평범한 노인의 모습일 뿐이죠. 하지만 순남의 가슴속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말자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순남은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어줍니다. 여기 최순남 댁 맞나요?
오늘부터 청소 도우미로 일하게 된 김말자입니다. 말자는 깍듯하게 인사를 합니다. 목소리도 예전보다 많이 작아졌어요. 순남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어떤 알아보는 기색도 없습니다. 완전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순남은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도 기억조차 못하는구나. 정말 대단하네. 네, 잘 왔어요. 들어오세요. 순남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자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고 심장은 과거의 고통을 꺼내듯 빠르게 뛰고 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말자는 순남의 얼굴을 잠깐 쳐다보지만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새로운 일자리를 얻은 것에 감사해하는 표정일 뿐이죠. 정말 운명의 장난이구나. 이제 시작이야. 말자는 순남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성실하게 청소를 시작합니다. 순남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어요. 과거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정말 모르는구나.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도 기억조차 못하다니. 순남은 2층 창문에서 말자의 모습을 내려다봅니다. 말자는 바닥을 닦고 있는데 허리가 많이 구부정해진 모습이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하지만 순남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어요. 내가 설거지통에 머리 박을 때 네가 깔깔대며 밥을 던졌지. 이제 네 손으로 내 변기 닦는구나. 순남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몰래 말자가 청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모습, 화장실 변기를 청소하는 모습,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담아냅니다. 이 사진들 나중에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네. 순남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집니다. 복수의 달콤함을 미리 맛보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둔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말자가 1층 청소를 거의 마무리합니다. 순남은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말자에게 다가갑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물티슈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 물티슈요? 제가 가져온 게 있긴 한데 혹시 필요하시면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어디 있나 해서요. 순남은 일부러 물티슈를 다른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말자가 찾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런 식으로 작은 불편함을 주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참, 오늘 청소 범위를 좀 늘려야겠어요. 지하실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그런데 지하실에 전등이 있나요? 있긴 한데 스위치를 찾아서 켜셔야 해요. 제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요. 순남은 거짓말을 합니다. 지하실 전등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훤히 알고 있지만 일부러 말자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거죠. 말자는 불평 한마디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찾아서 해보겠어요. 말자의 순순한 태도를 보니 순남은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말자라면 벌써 짜증을 냈을 텐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세월이 사람을 바꾸긴 바꾸는구나. 하지만 네가 나한테 한 짓은 절대 잊을 수 없어. 말자가 지하실로 내려간 사이 순남은 부엌에서 일부러 국물이 든 쓰레기 봉투를 준비합니다. 봉투 아래쪽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국물이 새어나오도록 만들어 놓죠. 이제 진짜 재미있는 일이 시작될 거야. 말자가 지하실 청소를 마치고 올라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고 옷에는 먼지가 묻어 있어요. 지하실 청소 다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수고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 쓰레기 봉투들 좀 밖으로 내다 버려주겠어요? 순남은 준비해둔 쓰레기 봉투를 가리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물이 든 봉투를 맨 위에 올려놓았죠. 말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쓰레기 봉투들을 들어올립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는 도중에 국물이 새어나와서 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해요. 앗, 이런. 말자는 당황하며 봉투를 다시 잡으려고 하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맙니다. 무릎부터 바닥에 떨어지면서 봉투 속 국물이 말자의 옷에 쏟아져요. 순남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감을 느낍니다.
어릴 땐 내가 무릎 꿇었는데 이제는 당신 차례네. 말자는 무릎을 꿇은 채로 황급히 쏟아진 국물을 닦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순남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가와요. 아이고, 괜찮으세요? 다치신 건 아니죠? 순남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운 것 같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스마트폰으로 말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어요. 말자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순남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순남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은 것 같은 거예요.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얼굴이 낯익은 것 같은데. 말자의 말에 순남의 심장이 빨라집니다. 드디어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저도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착각이실 거예요. 순남은 태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들킬 때가 아니거든요. 좀 더 충분히 복수를 한 다음에 정체를 밝힐 생각입니다. 말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청소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순남의 얼굴이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도대체 어디서 봤을까? 순남은 말자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합니다. 조금씩 기억을 되살리게 만드는 것도 복수의 일부니까요. 곧 기억날 거야. 그때 나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말이야. 그날 밤 순남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자와의 만남이 과거의 기억들을 생생하게 되살려 놓았거든요.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의 악몽 같은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1970년대 부산의 작은 여중학교.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순남은 늘 구멍난 양말을 신고 다녔고 도시락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 순남을 괴롭히는 아이들 중에서도 김말자가 가장 악독했습니다. 야, 너 같은 게 뭘 먹어? 너네 엄마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러 가. 말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그때 말자는 또래 아이들 중에서도 덩치가 크고 목소리도 컸어요. 반에서 서열 2위 정도 되는 아이였죠. 그런 말자가 순남을 타깃으로 삼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순남이 만만해 보였고 괴롭혀도 저항하지 않았거든요. 순남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점심시간이면 말자와 그 무리들이 순남의 도시락을 빼앗아서 바닥에 엎어버리곤 했어요. 때로는 밥알을 하나하나 집어서 순남의 얼굴에 던지기도 했죠. 그때가 제일 힘들었지.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도시락은 바닥에 엎어져 있고. 순남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아직도 그때의 굴욕감이 생생하거든요. 특히 체육복 사건은 정말 치욕적이었어요. 말자가 순남의 체육복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린 적이 있었죠. 3층 교실에서 던진 체육복은 바람에 날려서 학교 연못에 떨어졌고 순남은 체육 시간 내내 교복 바지 차림으로 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나를 보고 웃었어. 그때의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 하지만 가장 끔찍했던 건 급식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말자는 순남의 머리채를 잡고 설거지통에 얼굴을 박게 만들었어요. 기름기와 음식 찌꺼기가 둥둥 떠다니는 더러운 물 속에 얼굴을 처박고 있을 때의 그 치욕감을 순남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네 엄마가 하는 일이 이거잖아? 미리 연습해두라고. 그때 말자가 한 말이 아직도 가슴을 후벼 팝니다. 순남의 어머니는 실제로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말자는 일부러 더 잔인하게 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순남은 일찍 일어나서 말자를 기다립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복수를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어제 말자가 자신을 알아보려는 기색을 보였으니까 이제 조금씩 정체를 드러내도 될 것 같습니다. 말자가 시간에 맞춰 도착합니다. 여전히 낡은 마티즈를 타고 와서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어요. 순남의 목소리에 어떤 음험한 기운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말자는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여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2층 화장실 청소를 특별히 깨끗하게 해주세요. 변기도 안쪽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요.
순남은 일부러 변기 청소를 강조합니다. 과거에 자신이 설거지통에 얼굴을 박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복수심을 키우고 있어요. 말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2층으로 올라갑니다. 순남은 몰래 뒤따라가서 화장실 앞에서 지켜봅니다. 말자가 무릎을 꿇고 변기를 청소하는 모습을 보니 과거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그때 너는 나를 설거지통에 박아놓고 웃었지. 이제는 내가 변기를 닦고 있구나. 순남은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서 말자의 모습을 촬영합니다. 특히 변기 안쪽을 손으로 닦는 장면을 클로즈업으로 담아요. 청소를 마친 말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려는데 순남이 문 앞을 막고 서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말자는 깜짝 놀라죠. 아, 깜짝이야.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방금 왔어요. 그런데 청소는 잘 되었나 확인 좀 해볼게요. 순남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변기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일부러 트집을 잡으려는 거죠. 여기 모서리 부분이 좀 더러운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닦아주시겠어요? 네, 제가 보기엔 깨끗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 기준에서는 부족해요. 다시 해주세요. 순남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집니다. 말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기 시작해요. 그 순간 순남이 중얼거립니다. 어릴 땐 내가 무릎 꿇었는데 이제는 당신 차례네요. 말자의 손이 멈춥니다. 그 말이 뭔가 이상하게 들렸거든요. 고개를 들어 순남을 바라보는데 순남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혹시 정말로 어디서 뵌 적이 있는 건 아닌가요? 왜 자꾸 그런 말씀을? 순남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글쎄요. 기억나실 때까지 기다려보죠. 말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말자는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순남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고 자꾸만 이상한 말들을 던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얼굴이 계속 신경 쓰입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오늘도 말자는 성실하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남이 일부러 더 까다로운 일들을 시키기 시작해요. 베란다 유리창을 닦다가 물이 흘러내리면 다시 하라고 하고 바닥 청소를 마쳐도 먼지가 남아있다며 재작업을 요구합니다. 정말 꼼꼼하신 분이네.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하라고 하시다니. 말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일자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나이도 많고 별다른 기술도 없는 자신에게는 이런 기회가 소중합니다. 하지만 순남의 요구는 점점 더 과해집니다. 오늘은 아예 국물이 든 쓰레기 봉투를 여러 개 준비해 놓고 한꺼번에 들고 나가라고 해요. 무게도 무겁고 봉투도 여러 개라서 한 번에 들기가 힘든데 말이죠. 이거 너무 무거운 것 같은데 두 번에 나눠서 가져가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한 번에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순남의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강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말자는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봉투들을 품에 안고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에 봉투 중 하나에서 국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자는 당황해서 봉투를 다시 잡으려고 하다가 발을 헛디뎌요. 아! 말자는 그대로 계단에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봉투들이 터지면서 국물과 음식 찌꺼기들이 말자의 온몸에 쏟아져요. 말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넘어져 있고 옷은 더럽혀져서 냄새까지 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말자는 황급히 일어나려고 하는데 무릎이 아파서 쉽게 일어날 수 없어요. 그때 순남이 다가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지만 눈빛은 차갑기만 해요.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나요? 순남은 스마트폰을 들고 말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더럽혀진 채로 있는 말자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담고 있어요. 어릴 땐 내가 무릎 꿇었는데 이제는 당신 차례네요. 그때 기억나세요? 순남의 말에 말자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듭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죠. 말자는 순남의 눈빛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정말로
저를 아시는 건가요? 순남은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충분히 복수를 맛봤으니 이제 정체를 드러낼 때가 된 것 같아요. 1970년대 부산 여중 급식실 설거지통 기억나세요? 말자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오거든요. 그 시절 자신이 괴롭혔던 아이의 얼굴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해요. 설마 순남이 최순남이야? 맞아요. 그때 그 순남이 바로 나예요. 순남의 확인에 말자는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몸이 떨리기 시작하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아요. 과거의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아, 아니, 이럴 수가. 말자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순남을 바라봅니다. 이제야 왜 순남이 자신을 그렇게 대했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과거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면서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순남은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기억해? 내 도시락을 바닥에 엎고 체육복을 창문 밖으로 던지고 설거지통에 얼굴을 박게 만들었지. 순남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수십 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치욕을 안고 살아왔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무서워하면서 살았다고. 말자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바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변명할 말도 없고 사과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그냥 애들이 그러니까 나도 무서웠어. 말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명이 순남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는 없어요. 무서웠다고? 그럼 나는 안 무서웠을 것 같아? 매일매일 학교 가는 게 지옥 같았는데. 순남은 계속해서 말자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말자의 다음 말을 듣고 잠시 멈춰서게 되죠. 내가 벌 받을 만큼 벌 받고 살아왔어요. 남편은 일찍 죽고 자식들은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예요. 폐지 주워서 살다가 이런 일이라도 하게 된 거예요. 말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순남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당황합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막상 말자의 현실을 들으니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그때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나도 맞고 살았을 거예요. 나도 약했어요. 말자의 고백에 순남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복수의 쾌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오거든요. 그날 밤 순남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말자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거든요. 복수는 달콤했지만 왜인지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말자의 마지막 말들이 자꾸만 떠오르면서 혼란스러워해요. 나도 약했어요. 말자가 한 그 말이 순남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순남은 그동안 말자를 완전한 악역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사실 말자도 그 시절에는 어린 아이였을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순남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갑니다. 달빛이 정원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어요. 그 고요한 풍경을 바라보며 순남은 어린 시절의 또 다른 기억을 떠올립니다. 중학교 시절 유일하게 순남에게 따뜻함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학교 급식실의 김 아주머니였습니다. 순남이 설거지통에 얼굴을 박은 채 울고 있을 때 김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손을 잡아준 적이 있었죠. 순남아, 괜찮니? 이리 와봐라. 김 아주머니는 순남의 얼굴을 닦아주며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네가 남한테 욕먹는다고 네 값어치 떨어지는 거 아니다. 네 눈빛 안에 금이 있다. 언젠가는 빛날 날이 올 거야. 그때 김 아주머니의 말이 순남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어요. 그 말 덕분에 순남은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중에 성공해서 당당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순남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성공은 했지만 결국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김 아주머니가 보신다면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순남은 거실로 내려가서 오래된 앨범을 꺼냅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사진들이 들어있어요. 중학교 졸업 사진도 있는데 그 사진 속 순남의 얼굴은 지금과는 사뭇 다릅니다. 맑고 순수했던 그때의 모습이 지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나도 가난했고 세상은 늘 약자에게 가혹했지. 순남은 자신도 피해자였다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말자만 가해자였던 게 아니라 그 시대 자체가 약한 사람들을 더 약하게 만드는 구조였던 거예요. 말자도 순남도 모두 그 시대의 희생양이었을지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순남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원을 거닐어 봅니다. 장미꽃들이 활짝 피어 있는데 어제까지는 아름답게 보였던 꽃들이 오늘은 왜인지 쓸쓸해 보여요. 말자가 시간에 맞춰 도착합니다. 어제의 일로 많이 위축된 것 같아요. 인사를 할 때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순남은 말자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어제까지는 복수의 쾌감을 느꼈는데 오늘은 왜인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들어오세요. 오늘은 그냥 평범하게 청소해 주시면 돼요. 순남의 말투가 어제와는 다릅니다. 차갑고 날카로웠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진 거예요. 말자는 그걸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듭니다. 청소를 하는 동안 순남은 말자를 지켜봅니다. 허리가 굽어진 모습,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문득 자신의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순남의 어머니도 평생 남의 집에서 청소 일을 하며 살았거든요. 우리 엄마도 저런 식으로 일했겠지? 허리 아픈 것도 참으면서. 순남은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말자를 보니 자신의 어머니가 겹쳐 보이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생계를 위해 남의 집 청소를 하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순남은 말자에게 다가갑니다. 점심은 드셨어요? 아, 네. 도시락 싸왔어요. 말자는 낡은 도시락을 꺼냅니다. 반찬도 별로 없고 밥도 적게 들어있어요. 순남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파집니다. 같이 드실래요? 제가 음식을 좀 준비했거든요. 순남의 제안에 말자는 깜짝 놀랍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차갑게 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가져온 걸로. 그냥 같이 먹어요.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이 준비했어요. 순남은 부엌에서 따뜻한 된장찌개와 반찬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말자 앞에 정성스럽게 차려놓아요.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보네요. 말자의 말에 순남은 마음이 아파집니다. 그동안 말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짐작이 가거든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순남의 질문에 말자는 잠시 멈칫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요. 남편이 일찍 죽고 나서 정말 막막했어요.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하고. 말자의 목소리에 깊은 외로움이 묻어납니다. 순남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감정이 복잡해지는 걸 느낍니다. 나도 혼자 살아요. 결혼도 못하고. 순남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외로운 삶을 살아왔다는 공통점이 있었던 거죠. 식사를 마치고 말자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순남이 말립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맞죠. 그 순간 순남은 깨닫습니다. 복수가 목적이었지만 결국 서로가 상처뿐인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순남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집니다. 꿈속에서 김 아주머니가 나타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세요. 순남아, 이제야 진짜 네 모습을 찾았구나.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알겠지? 꿈에서 깬 순남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어제 말자와 함께 나눈 식사 시간이 자꾸만 떠오르거든요.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나누며 대화했던 그 순간들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남은 일찍 일어나서 특별한 준비를 합니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미역을 사오고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해요.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따뜻한 맛을 기억하며 말이죠. 이 미역국. 그때 내가 먹고 싶었던 거야. 순남은 미역국을 끓이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중학교 때 말자가 자신의 도시락을 엎어버린 그날, 집에 가서 배가 고파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어머니가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셨는데 그 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가 그때 말씀하셨지. 순남아, 힘들 때일수록 따뜻한 걸 먹어야 마음도 따뜻해진다고. 미역국이 완성될 즈음 말자가 도착합니다. 어제와는 달리 조금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요. 안녕하세요. 무슨 좋은 냄새가 나네요. 아, 미역국을 끓였어요. 같이 드실래요? 순남의 제안에 말자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어제 함께 점심을 먹긴 했지만 오늘도 이렇게 대해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일하러 온 건데. 일은 나중에 해도 돼요. 우선 이거부터 드세요. 순남은 정성스럽게 상을 차립니다. 따뜻한 미역국과 함께 여러 가지 반찬들을 정갈하게 놓아주죠. 말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받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자 순남이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이 미역국?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때 당신이 제 밥상을 엎었을 때요. 그날 집에 가서 너무 배가 고파서 울었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미역국을 끓여주셨거든요. 순남의 말에 말자는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그 일이 순남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새삼 깨닫게 되거든요. 순남아, 정말 미안해.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동안 살면서 그때 일을 거의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그 무게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때 엄마가 끓여준 맛보다는 못하지만 같이 먹을래요? 순남의 말에 말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떠먹기 시작해요. 첫 한 숟가락을 먹는 순간 말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습니다. 이 따뜻한 국물이 그때 순남에게는 얼마나 소중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거든요. 정말 미안해. 순남아, 나는 너를 평생 생각도 못하고 살았는데 넌 나를 잊지 못했구나. 말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순남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그 기억이 내 인생을 만든 거야. 복수하고 싶었지만 이젠 나도 편히 살고 싶어. 순남의 솔직한 고백에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서야 진짜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나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집에서 맞고 와서 화가 나면 너한테 풀었던 것 같아. 말자가 처음으로 그때의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말자도 집에서 아버지에게 맞고 살던 아이였거든요. 그 분노를 약한 순남에게 퍼부었던 거죠. 우리 둘 다 약했던 거네. 그 시절엔 순남의 말에 말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둘 다 그 시대의 희생자였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정원을 함께 걸어봅니다. 장미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말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요. 순남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용서. 순남은 그 단어를 곱씹어 봅니다. 용서는 약자가 하는 게 아니야. 강해졌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인 것 같아. 순남은 장미꽃 한 송이를 꺾어서 말자에게 건넵니다. 이 꽃처럼 우리도 다시 피어날 수 있을 거야.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꽃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려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순남아, 나 계속 여기서 일해도 될까? 이제는 친구로. 말자의 제안에 순남은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럼. 하지만 청소 말고 다른 일을 해. 정원 가꾸기나 요리 같은 거 말이야. 정말
그럼 내가 반찬도 해올게. 예전에 식당에서 일할 때 요리 좀 배웠거든.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밝아집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순남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일기를 써봅니다. 오늘 나는 진짜 강한 사람이 되었다.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배웠다. 말자와 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고 따뜻해 보입니다.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가고 있어요. 순남의 별장 정원에는 코스모스와 국화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말자는 이제 청소 대신 정원 관리와 요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오늘도 두 사람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말자가 정성스럽게 심은 배추와 무가 제법 자랐고 순남이 가꾼 들깨와 상추도 싱싱하게 자라고 있어요. 순남아, 이 배추 좀 봐. 정말 실하게 자랐지? 정말이네. 말자 씨 손이 참 좋은 것 같아. 화초는 좀 키워봤지만 채소는 처음이거든.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를 배려하며 지내고 있어요. 과거의 아픔은 이제 치유되었고 대신 새로운 우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말자가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오늘 메뉴는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전이에요. 우와, 오늘도 정말 맛있겠다. 우리 말자 씨 요리 실력이 날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무슨. 그냥 정성으로 하는 거지 뭐. 말자는 수줍게 웃으며 상을 차립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순남을 괴롭혔던 그 말자가 이제는 순남을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식사를 하던 중에 순남이 문득 말을 꺼냅니다. 말자 씨, 요즘 동네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무슨 이야기요? 좋은 이야기예요.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서로 도우며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동네 사람들은 순남과 말자의 우정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용주와 가사도우미 관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도 요즘 정말 행복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지내니까 외롭지 않아서 좋아요. 말자의 솔직한 고백에 순남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된 거예요. 오후에는 함께 마을 경로당에 갑니다. 요즘 순남과 말자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요리 봉사를 하고 있어요. 말자의 요리 실력과 순남의 조직력이 만나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뭘 해드릴까요? 김치전과 호박전 어때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두 사람은 척척 손발을 맞춰가며 요리를 준비합니다. 경로당 어르신들도 이제는 순남과 말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순남이하고 말자가 와서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 두 사람이 정말 잘 어울려. 자매 같아 보여. 어르신들의 칭찬을 들으며 순남과 말자는 뿌듯해합니다.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기쁨을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남이 말자에게 말합니다. 말자 씨, 정말 고마워요. 저 혼자였으면 이런 보람 있는 일을 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순남 씨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난 후 순남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말자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말자 씨, 차 한잔 하실래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내일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꿈들을 이야기해요. 순남아, 나는 요즘 정말 행복해.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 나도 복수하려고 시작한 일인데 결국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얻은 것 같아.
순남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평화롭고 따뜻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날의 눈물은 그때의 나를 묻고 새로운 날을 맞는 의식이었던 것 같아. 순남의 고백에 말자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순남은 혼자 속으로 생각합니다. 용서는 약자가 하는 게 아니구나. 강해졌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었어. 밤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순남은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려 봅니다. 아침에 함께 텃밭을 가꾸고 점심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식사를 나누고 오후에는 봉사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눈 하루.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변한 건 나였어. 순남은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말자가 변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변한 거였어.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고 용서와 사랑을 선택했을 때 진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아름다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순남과 말자,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순남은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편안하게 잠에 듭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깊은 잠이 될 것 같아요. 순남과 말자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 하는 줄 알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거였다. 오래된 원한도 끝이 있더라. 오늘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꾹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당신을 울릴지도 모릅니다.